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ITQ 정보기술 자격 아래 한글, 한컴 오피스에서 나온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 대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요, 앞에 있었던 다른 과목들의 시험과 거의 유사하십니다.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저장 위치는 문서에 ITQ 폴더 내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수험 번호와 성함이 빼기와 함께 공백 없이 작성하시고요. 오타가 있거나 또는 위치가 잘못되면 전송이 되지 않겠죠. 답안이 전송되지 않아서 미제칠로 되는 경우는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장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답안 전송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저장만 잘 해두신다면 답안 전송은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겨준 시간에서 60분 시험이잖아요. 60분 중에 60분 여기 적혀 있죠. 60분 중에 59분까지만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 1분의 시간은 저장하신 다음에 답안 전송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저장은 많이 하셔도 돼요. 뭐 50분, 100번 하셔도 되니까 자주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의 단축키는 컨트롤 S 아시죠? 컨트롤 S, Alt S도 가능하세요. 한글은 컨트롤 S 내지는 Alt S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한 여러분들의 답안 파일을 보조기억 장치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나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반출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당연히 실격 처리가 되고 추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그러한 제재 조건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한컴 오피스 버전은 2020 버전으로 뭐 설정되어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2020 버전은 좀 선택형이에요. 하나의 선택 버전을 더 선택할 수 있어요. 그건 한컴 오피스에 뭐가 있냐면 애니오, 네오라는 버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아래 한글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수를 하실 때 저는 이 버전으로 합니다. 2020 버전으로 합니다. 또는 애니오가 201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6 버전입니다. 그래서 16 버전과 20 버전 중에서 어느 버전으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버전으로 시험 때 응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원접수를 하고 그래야만 시험장에서 내가 연습한 버전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응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2016 네오 버전으로 연습하는 것을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 버전과 2016 버전이 같아요.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좀 다르냐면 세부적인 설정에 어떤 색상이나 어떤 뭐 디자인의 모양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할 때 2020 버전의 색상과 애니오 버전의 색상이 약간은 다르게 표시가 되고 있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약간 표현이 다른 거죠. 따라서 네오 버전은 이렇게 검은색 대가로 속에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맞아지고요. 이 가로 속에 없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글자들은 2020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답안 작성 여러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동일하세요. 기존 모든 시험과 동일하고 시험 시작한 다음에 수시로 저장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답안 전송 이후에 시험 종료. 중간에 답안 전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중간에 답안 전송을 제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마지막에 전송하는 걸로 하시고요. 공통 부분에 글꼴에 대한 설정이 있어요.
기본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간격 160의 양쪽. 이 부분은 거의 한글을 새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서 여시면 기본 글꼴, 기본 크기, 기본 색상, 기본 줄간격, 기본 정렬이 이 세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지 정도만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함초롱 바탕 10포인트가 맞는가 정도만 확인하셔도 거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고정되어 있어요. 혹시나 이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한글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요. 열었을 때 여기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줄간격 160포인트 다 맞아요. 그리고 글자는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쳐보세요. 검정 나오죠.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맞게 세팅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확인은 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글을 한번 미리 열어보시고 함초롱 바탕 10포인트로 되어 있는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시험 치기 전에 열어볼 수 있잖아요. 한번 열어보셔도 돼요. 미리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색상의 조건은 뭐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빨강, 파랑, 노랑 나오는데 만약에 색이 빨간색, 파란색이 안 보인다, 또는 이런 색상으로 표현이 안 되고 다르게 보여지는 느낌이다 라고 할 때는 RGB 값이라고 해서 RGB 색상을 드렸어요. 이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색상을 색상표에 입력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마우스로 그냥 빨간색, 파란색 누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고용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작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말이 없는데 뭐 선이 있거나 위치가 다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작성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출력 형태와 같이, 그러니까 문제에 표시된 어떤 그 속에 있던 위치나 배치나 모양처럼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조건대로 하셔야 되고, 조건이 없으면 문제 모양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용지 여백 설정을 시험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할 게 여기입니다. 여기 설정. 때 왼쪽 오른쪽은 11, 위 아래 머리말 고리말은 0, 0이 아니고 10, 제본이 0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글에서 열어보시면요, 한글에서 편집 용지 있죠. 자, 좀 작은데요, 약간 키울게요. 자, 편집 용지 설정을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1번으로 할 게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이 단축키가 F7이에요. 자, 그래서 편집 용지에서 F7 눌러볼게요. F7. 창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이 위에 부분은 거의 손댈 일이 없을 겁니다. 거의 이제 종이는 세로 방향 돼 있고요. A4 용지 사이즈로 돼 있죠. 맞는가 정도만 확인해 주세요. A4에 세로 맞네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거의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누가 손대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누가 가로로 세팅을 해놨다, 그럼 이걸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 세팅을 만질 줄, 이게 편집 용지의 기본으로 뜨는 기본으로 뜨는 내용이 환경 설정이 있어요. 환경 설정에 도구의 환경 설정, 세문서 여기 있죠. 여기에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가 여기를 가로로 돌려놨어요. 그러면 돌려놓으면 설정을 했어요. 그럼 F7을 눌렀을 때 이 세팅이 지금 한글이 지금 껐다 켜야 되는데, 세창 열어볼게요. 세창을 열었을 때 F7을 눌러보면 가로로 뜨죠. 이렇게. 앞서는 기준이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세로로 되어 있던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로로 눌러진 게 보이니까 세로 해서 설정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변경해 놓으면 이 이후에 시험 치는 분들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겠죠.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는 F7을 눌러서 설정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세로의 A4 된 그 상태로 설정해 놓고 왔어요. 환경 설정에. 환경 설정 지금은 우리가 시험이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 보실 때는 활용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백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에 제시된 게 왼쪽 오른쪽 여기는 1, 1이에요. 1, 1. 그리고 나머지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여긴 다 10이에요. 10. 이거를 위치로 외워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왼쪽, 오른쪽, 뭐 위, 아래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좌우 빨간색 쪽은 1, 1이고 나머지 여기 위아래는 다 10이야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제본 0이라 손대지 마세요.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오른쪽 1, 1, 위, 아래쪽은 다 10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게 여기 그죠? 왼쪽, 오른쪽은 1, 1 맞죠? 그리고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0 여긴 좌우였고 여기는 상하였고 그죠? 자,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건 항상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이 필요하다. 그림이 필요해요. 그때는 문서의 ITK 픽처. 항상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프로그램이 ITK 픽처에 가야 그림이 나오니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한 그림은 문서에 포함해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삽입하면 자동으로 문서에 포함되게끔 또 이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페이지에 출력되까지 표시해라. 그래서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이다. 우리가 총 시험을 치면 1, 2, 3 세 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거기서 첫 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기능평가 2라고 하고 세 페이지를 문서 작성평가라고 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오른쪽 당겨 볼게요. 자,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 기능평가 1입니다. 그리고 이게 A4지 한 장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A4지 한 장에 이 스타일이 나와야 되고, 스타일이. 그리고 그 밑으로 표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갔죠? 차트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한 장. 두 번째 장은, 문제가 여기 두 번째 장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기능평가 2. 얘는 2페이지에 수식 나와야 되고, 그리고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모양하고 동일하게 또 만들어줘요. 이게 2페이지. 그럼 3페이지는 이게 3페이지가 되겠죠. 3페이지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글을 입력하신 다음에 제목, 그림, 뭐 이런 모양들 이대로 만드시면 돼요. 이게 3페이지. 자, 따라서 문제에 여기 있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각 장에 맞추어서 이렇게 각 지정된 페이지가 있다는 거죠. 이 기능평가 1이 2페이지로 가도 안 되고 기능평가 2가 1페이지나 3페이지로 가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제 번호도 표시해 주세요. 1, 2, 3, 4로. 여기는 1, 2, 3, 4인데 3페이지는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번호가 없죠. 이해도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무슨 말이냐? 처음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세팅하는 거 배웁니다. 자, 지금 제일 먼저 할 건 편집 영지고 두 번째는 문제 번호 설정 및 페이지 설정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자, 그러면 자, 시험이 자, 시작 이렇게 되잖아요. 시작하세요가 돼요. 그럼 F7을 누르고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10부터 해야 돼요. 이때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콕 위로 한번 올리면 오죠. 여기서 10 그리고 탭 키가 있어요. 탭 누르면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10 여기서 탭 누르면 왼쪽으로 가요. 그럼 11 탭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11 탭 누르면 머릿말로 가요. 10 탭 누르면 꼬리말로 오죠. 10 자, 어떠세요? 위쪽에서 시작하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릿말, 꼬리말 상하, 좌우, 위, 아래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죠. 머릿말, 꼬리말 그래서 10, 10, 11, 11, 10, 10 모양 아시겠죠? 모양 외우셔도 돼요. 11, 11 여긴 다 10, 10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설정 눌러도 되고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자, 그러면 여백 2까지 올라왔죠. 그죠? 여기 있던 게 이거 밀려와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설정하는 거 2번 할게요. 이게 시험 시작 전에 세팅할 거예요. 그때 내용을 지우고 갑니다. 실제 문제처럼. 그러니까 번호는 어떻게 할 거냐면 1페이지에 1, 2번이었어요. 그래서 1점 엔터 3번 2
엔터 3번. 그러면 1번 밑에다가 1번 문제를 할 거고요. 2번 번호 밑에다가 2번 문제를 풀 거예요, 저희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길 때 엔터를 막 쳐서 넘기면 안 돼요. 그럼 불편은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강제 페이지 넘김입니다. 컨트롤 페이지 엔터. 그렇죠? 자, 여기서 뭐 3점 엔터 3번, 4점 엔터 3번. 이 페이지 끝나요. 그럼 다시 컨트롤 누르고 엔터. 그러면 여기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3번 문제를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는데 문서 번호는 없어요. 그죠? 없었죠. 자, 이렇게 1, 2, 3장을 만들어 둔 상태에서 1번부터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보시면 자, 그게 여기 있는 페이지 부분 1, 2, 3, 4, 5번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영지여백 설정 다 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시험 시작 전에 세팅 부분이고 중요하다. 그리고 함수론 바탕에 102 정도 맞는지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기능평가에 보면 문제나 조건을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문제 조건까지 우리 내용에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 번호와 답만 작성하시면 되고 4번에는 묶기는 하지 마라. 4번 문제가 뭐냐면 아까 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도형으로 되어 있던. 그림도 있고 글맵시도 있고 있는데요. 여기는 묶기 하시면 안 돼요. 0점 처리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렇게만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세로로 A4 용지 세로로 가르쳐 드리죠. 항상 A4 세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점선에 표시된 것은 지시사항이라서 또 작성하시면 안 되고. 자, 예시 설명은 다 됐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기능평가가 있죠. 자, 1번의 스타일 해볼게요. 스타일은 글을 이렇게 영어와 한글을 먼저 입력을 다 하고 한 이후에 이름,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글자를 먼저 입력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를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입력하셔야 되겠죠. 저는 여기서 1번 번호 밑에다가 이렇게 글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깨졌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법을.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함수론 바탕에 102 변형이 되면 안 돼요. 앞서 PDF 파일을 제가 이용했더니 변형이 돼서 다르게 방법을 좀 작업을 했고요. 결국 영어와 한글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에 보면은 이 영어 다음에 and가 밑에 있는데 이 엔터를 여기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엔터를. 아시겠죠? 그 말인 즉슨 ing 다음에 엔터 치지 말고 and를 밑에 줄로 내리려고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면요. 다시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 지금은 되어 있네요.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엔터를 치지 않고 넘어가서 엔터 기호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엔터를 쳐야 돼요. 여기서 엔터 치면은 안 돼요. 나중에 그러면 서식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술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기자 없죠? 기자 여기 있죠? 그죠?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부분 첫 줄은 신경 쓰지 말고 되었다 다음에 엔터를 칠 수 있다. 영어 한 문단이 끝나고 엔터를 치셔야 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엔터를 치거나 중요 다음에 엔터를 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치고 그냥 글자를 입력하시고 이 말이죠. 여기 엔터, 여기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대문자, 소문자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잠깐 멈춰놓은 상태에서 입력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이 다 됐으면 자, 다 했다 칠게요. 그럼 요 모양이 되겠죠. 지금 저처럼 이때 범위를 잡고 갈게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스타일의 단축키는 F6이에요. F6 누르면 이렇게 스타일 창이 떠요. 단축키 F6번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잖아요. 스타일 1번은 F6이다. 적어 놓고요. 자, 이후에 뜨면 스타일 이름하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더하기부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더하기. 스타일이 추가가 돼. 추가.
이때 스타일 이름은 하고 나오죠. 이름은. 이 이름을 문제 제시된 이름은 데이터, DAT에 나온다. 그죠? 그럼 여기에 대소문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 맞죠? 자, 그 다음에 문단 모양이죠. 문단 모양. 여기는 문단 모양, 여기에요. 자, 문단 모양 오니까 왼쪽 여백이 15예요. 왼쪽 여백. 여기 있죠. 여백 왼쪽. 여기가 15예요. 15. 이렇게. 자, 그리고 문단 아래 간격이 10이네요. 문단 간격인데 아래. 여기가 10. 10. 그래서 위치 보시고 보통 여백 간격이 나옵니다. 여기 그대로 따라서 수치. 들여쓰기 나온 다음에 들여쓰기 체크해서 주시면 돼요. 예,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 기본은 보통인데요. 내어쓰기 하라면 내어쓰기 하시고. 예, 문제대로 이렇게 글자 보고 눌러주면 돼요. 문단 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문단 위 그럼 위 주시면 돼요. 지금은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니까 해당하는 수치만 잘 주시고 설정입니다. 설정. 자, 그러면 문단 모양이 다 있어요. 자, 글자 모양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 한글과 영어가 글씨체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때는 한글 도둠하고, 잠깐 지울게요. 한글 도둠하고 그 다음에 크기 장평 주시고 다시 영문 굴림하고 또 주시고 두 번 해야 돼요. 빨간 거 한 번, 파란 거 한 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글자 모양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손대지 마세요. 여기 뭐 글자 문단 여기 손대는 거 아니에요. 예. 문단 글자 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글자 모양. 자, 이때 한글은 도둠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바꾸는 거죠. 여기를. 한글은 도둠. 그죠? 도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크기 10. 크기 10이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 크기가 크기예요. 뭐 상대 크기 여기 손대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크기. 그리고 장평 95 자간 5. 장평 95 자간 5.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로 넣어주셔야 돼요. 음수로. 양음수 아니죠. 그죠? 자, 그리고 나가지 마세요. 설정하지 마시고 한글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한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영문. 그럼 얘네가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그러면 영문의 크기는 글씨체는 굴림. 그죠? 그럼 여기를 굴림 하시고요.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손 안 대셔도 될 거예요. 장평 95 자간호는 똑같이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95 자간 5. 예. 수치값 정확하게. 이제 다 됐어요. 그죠? 예. 이제 하라고 하는 거 다 있죠. 간단해요. 스타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 입력하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스타일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설정. 한 번 더 추가하면 이렇게 데이터로 와요. 이렇게 데이터로 왔죠. 예. 그래서 더하기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 없던 걸 만들었어요. 자, 이제 설정만 누르면 끝이 납니다. 설정 끝이 나요. 그러면 이 모습이 문제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가 여기 있고, 그죠? 예, 영어 여기 있는, 예, 컬렉팅 여기 있고, 맞는가 볼까요? 어때요? 그죠? 중요가 있고, 컬렉팅 있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동일한 위치가 아니면 띄어쓰기나 오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만약에 입력을 하셨더라면 이 사이사이도 다 떨어져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는 여기만 입력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맞아요. 모양이. 그래서 이 모양과 떨어진 모양과 어때? 동일하죠. 예,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1번은 완성이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2번 하시는 게 좋겠죠. 중간에 저장을 자주 하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컨트롤 C를 자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스타일이었어요.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기본적인 유의사항과 세팅 그리고 스타일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 만들고 차트 만드는 아래쪽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